그러니까 이런 변동을 지금 다 견뎌야 되는 게 사실 알트코인 투자인데 대부분 알트코인 투자 뭐 장투라 얘기해놓고 대부분 거짓말 한다는 거죠. 턴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년 때 4월에 더 크게 오르고 11월에 작게 가녀서. 그러니까 말은 쉽고 지나간 차트에 대해서는 누구나 논할 수 있지만 정말 실전에서 내가 홀딩을 하면서 저걸 일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몇 배 뿌렸다가 반토막 났다가 그 이상 났다가 이걸 몇 번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어야 되는 게 바로 그 장투라는 거죠. 비트코인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400달러 선에 현재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사실 뭐 그냥 뭐 푸근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현재 많고, 그리고 좀 이제 시즌 종료라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과연 지금의 특별한 일일까? 오늘 좀 그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전반적인 상황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월간 성적입니다. 뭐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월봉상으로 7개월 동안 양봉이었고 드디어 4월 이제 음봉인 겁니다. 4월 29일이니까 지금 현재 녹화 시간이 뭐 며칠, 뭐 하루 사이 갑자기 뭐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이번 달은 음봉으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이건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죠. 예.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쉬는 것은 당연하고, 근데 이런 때 안 좋은 소리들이 이제 더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몰입이 되어서 또 집중을 하는 좀 현상이 있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소식들 많잖아요. 아이비트가 이제 블랙락의 현물 ETF 상품인데 순유입이 제로다. 3일 연속 제로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전 이제 수치가 어떻게 이게 갑자기 뜨다가 갑자기 이렇게 제로가 나오는지 솔직히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는 보세요. 이런 것 깔끔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된 거 그냥 이것만 보고 쓱 다 지나가잖아요. 사실 블랙록 홈페이지에 다 직접 들어가서 그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쩌면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블랙록의 홈페이지에 지금 업데이트가 좀 안 된 거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마이너스 1도 아니고 플러스 10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아예 제로, 그냥 제로로 이렇게 3일 연속 이거는 좀 이상하죠. 누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그냥 순유입이 전혀 없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로 일단 나쁜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로는 봐라, GBTC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블랙락 여기 플러스 아니지 않냐. 여태까지 GBTC 빠져나간 거 물량 블랙락이 담는다고, 그 왼쪽 주머니에서 끄집어낸 거 오른쪽 주머니 담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지 않냐 라고 또 긍정론을 펼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게 참 중요하죠. 한 줄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한 줄만 빨리 체크해가지고 그냥 빨리 투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이 이제 수억 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저조차도 체크하지 않는 이런 또 현상 재밌죠. 그리고 김프는 참 담백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김프가 한때 10% 넘었잖아요. 지금 3.7%, 3.8%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노멀한 수준이죠. 그냥 평이한 수준이고, 국내의 관심이, 한국에서의 관심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게 또 김프 차트, 그동안의 역사적 패턴 보시면 17년장 때 김프가 엄청 올랐었죠. 예, 그때. 이때 당시 김프가 거의 뭐 70%고 쭉 가다가 21년 때 장은 한 25% 정도, 그리고 최근에 김프가 한 1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도 당시 방송했던 거 여러분 또 질문 주셨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여기 이 구간이요. 이거 김프 마이너스였어요. 이때요. 21년 초. 이때는 또 뭐냐면 김프가 마이너스에서 또 걱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김프가 진짜 마이너스에서 걱정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 마이너스냐고. 기억나십니까? 마이너스여도 걱정, 플러스여도 걱정. 그냥 걱정을 만들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시절이 또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요 정상 수준, 이 범주 안에 거의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프가. 가격이 아무래도 좀 내려가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면 거기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마운트곡스 사골 소식 또 나왔죠. 게다가 또 방금 요즘 이제 이거잖아요. 곧 있을 5월에 뭘 기대를 다들 하냐.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기대를 하는데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SEC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안 해줄 지금 분위기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는 당장 5월에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가운데 이 가운데 지금 뉴스에서는 SEC가 이더리움을 지금 증권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작년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공포를 떨고 이더리움이 그럼 뭐 다른 알트코인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막 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데 약세장일 때 이런 소식 나오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사실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하나 또 한번 볼까요? 이거 보셨죠? 미국 증권예탁결제원 DTCC 규정에 따라서 당장 4월 30일부터 기업은 더 이상 다 현물 상품을 포함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 이거 뭐 한글 기사 가져와서 이거 뭔 소리냐 그러실 텐데 원문을 보여드릴게요. DTCC 원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24년 4월 26일에 발표가 떴고요. 당장 4월 30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여기 2번이 중요합니다. ETF가 됐던 어떤 상품이 됐던 비트코인하고 다른 암호화폐 상품 걸쳐진 거 담보로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담보를 전혀 1%도 아니고요. 그냥 제로예요. 제로. 담보의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만약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았던 것이 있으면 그 담보의 그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죠. 2번이 코인 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포인트고요. 1번은 약간 좀 서브로 들어가는 게 B1에서 B3의 등급에 해당하는 그 채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담보율을 50에서 70%까지 늘려준다. 이거는 또 좋게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B1에서 B3라면 등급 되게 낮은 거 그냥 쓰레기 채권 정크본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50에서 70% 올려준다. 지금 하나 또 소식 보면 최근에 중소형은행 또 미국에 있는 은행 하나 또 그냥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물론 규모는 작년 대비해서 좀 작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의식한 거지 않나라는 또 추측들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특히 2번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거는 전 이걸 생각해요. 지금 이제 사람들 막 또 깊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지금 이거예요. 50에서 한 70% 정도 깊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엄청 머리가 아픈 경우고요. 아예 그냥 100%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 투자 트렌드를 보면 이거나 이거인 게 제일 편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요. 요즘 같은 때. 지금 보시면 DTCC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 이거 담보를 제로로 한다니까 처음에 이거 뭔 소리야 다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큰일 났네. 떡 나간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서 악재다 한 줄로 그냥 악재다 하면 악재는 맞잖아요. 악재다 그렇게 생각하던가 아니면 정말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솔직히 중앙화된 지금 전통 레가시 금융에서 비트코인 자체를 담보로 삼는 어떤 상품이나 뭐 그게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비트코인도 없고 다른 알트코인은 더 없죠. 그런 가운데 없는 거예요. 원래 거의 없어요. 비트코인 가격을 여태까지 들어 올렸던 게 이런 걸 담보로 해서 들어 올렸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없던 건데 없던 게 그냥 없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게. 그러니까 영향이 없겠죠. 네. 근데 일단 이렇게 공신력 있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현물 ETF에 작년 블랙락부터 티커 등록한 데가 전부 다 이 DTCC잖아요. 여기 일단 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런 기관에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자체를 하나의 담보물로서 인정을 제로로 한다는 거는 그건 신뢰도 하락을 일단 얘기한 거니까 그건 맞고 그로 인해서 중앙화된 곳에서는 나중이라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따 못 박아버리니까 담보를 못 잡겠죠. 그러면 그거 안 될 거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장기적으로 좀 보자고요. 자 담보로 잡는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담보로 잡는다라는 상품들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끝은 어땠죠? 얘가 가격이 무너지니까 청산이 발생해가지고 가격이 더 크게 미끄러졌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은 비트코인을 뭔가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 아예 시당초 없다고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전 좋은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사전에 아예 차단해서 예방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다.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슈적,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악재 맞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따진다면 이건 뭐 일단은 첫 번째는요. 영양 별거 없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좋다. 나중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 비트코인 가격을 들어 올린 게 지금의 요인의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현물 ETF죠. 지금 이 DTCC 이슈랑은 또 거리가 있죠. 그래서 원래 들어 올렸던 건 이걸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지금 가격 들어 올리는 데는 딱히 문제가 없다. 다만 이러저러한 이야기에 많이 이런 이슈와 심리로 인해서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을 본다면은 여태까지 보면 역사적으로도 여태까지 최근의 상승만 보더라도 상승을 계속 천국의 계단처럼 따박따박 내려가지도 않고 상승하는 이런 스캔 같은 무빙이 아니라 여태까지 했던 대로 조정을 주면서 올라갔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조정도 뭐 지난 데이터와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이게 일단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정폭 또한 이전 사이클, 전전 사이클 대비해서 조정폭 또한 상당히 적다. 상당히 적다. 그리고 지금의 포인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전 최고점에 있는 딱 지금 그 포인트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전 최고점에서 멈췄던 사례는 이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요한 포인트, 더 올라갈 것을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에 위치해 있다. 또한 비트코인 반감기 시기로 봐도 역시나 현재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웃기게도 항상 무시가 됐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몇 달은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가고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올라가면 또 고점에 타고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 댓글에도 보면 이제 저한테도 뭐 약 팔지 마라. 뭐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좀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4년 구독자세요. 제 영상을 다 끝까지 들었는데 4년 동안 끝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정말 제가 쪽팔린 일이죠. 아무튼 그런 분들 되게 많다. 지금에서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비트코인은 그래요. 근데 알트코인이 너무 괴롭다. 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요즘 되게 재밌는 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몇 %만 되더라도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손실폭 이 정도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세요. 엄청나게. 진짜 약한 손들이 많아졌다는 게 좀 실감이 듭니다. 엄청 고통스러워요. 제가 생각한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50%까지 빠져도 존버한다면 마이너스 50%까지도 견딜 줄 아는 게 전 알트코인 투자에서의 존버 정신이라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작은 손실폭에 대해서 잠도 못 자고 엄청 괴로워하고 이걸 지금 팔았다가 현금화 시켰다가 저점에 다시 잡아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또 하는 분들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장기 투자를 결심을 하다가 단기 투자로 많이 변질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 저 그래서 장기 투자 뭐 묻어 놓고 끝까지 갈게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말 거의 전 안 믿는다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대부분은 거짓말을 하니까.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자기 그 평가 잔고가 막 반토막 나고 이러면 못 참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업비트에 또 상폐된 것도 하도 많아가지고 참 고르기 어려운데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본인 가지고 있는 알트가 그 알트를 자기의 소중한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했다면 그 매수의 근거가 뭔가 되게 탄탄한 게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알트를 선택한 이유 자체가 비트코인보다 강한 퍼포먼스를 그리고 더 큰 이익을 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알트를 대부분 선택을 한 거란 말이죠. 이거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무조건 100%큰 수익 내려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 수많은 알트 중에서 내가 가진 그 내 알트를 고른 이유는 그 다른 알트보다 더 성공할 거라는 가정하에 실패할 알트를 고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1번과 2번의 가정하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가진 알트는 결국 성공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그럼 성공한 케이스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어땠는지, 과거 데이터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지난
사이클 때 좀 유명했던 게 에이다거든요. 에이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이 올랐죠? 얘가 얼마짜리가? 과거. 얘가 17년 때 엄청 오르고요. 그리고 18년 때 무너지면서 19년, 20년 벌벌 기었거든요. 이게 30원짜리였어요. 3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냐? 나중에 원화로 그냥 업비트로 볼게요. 뭐 김프로 다 따져가지고 환율이랑 3,000원까지 갔습니다. 100배 올랐습니다. 100배. 저점 대비. 그럼 이거는 큰 수익을 가져다 준 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그냥 올랐냐? 따박따박 그냥 올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려갈 때 2018년 내려올 때 정말 처참하게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원래 얼마짜리였냐면 2,000원짜리가요. 3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냥 처참하게 내리 꽂았죠. 원래 그때 망했다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뭐 맨날 먹으러 다니고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 많이 그랬었는데요. 이때도 보시면 내려왔다가 18년 12월, 그러니까 1년간의 하락 똑같이 있었고요. 반등 칠 때 30원에서 120원, 4배를 올려쳤다가요. 다시 120원에 40원까지 내려갑니다. 반토막이 아니죠. 반토막이 아니 그 이상 내리 찍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80원 갔다가 코로나 빔 이것 때문에 30원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을 지금 다 견뎌야 되는 게 사실 알트코인 투자인데 대부분 알트코인 투자 뭐 장투라 얘기해놓고 대부분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30원 밑에 깨지고 있다가 올라가더만 170원, 180원 올라갔다가 또 얼마까지 내려가냐? 90원까지요. 반토막 났어요. 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때 팔걸.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하는 생각이 이때 팔았다가 이때 살걸. 이때 팔았다가 이때 살걸이라는 이야기들 또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출발을 합니다. 90원이었던 녀석이 다시 200원. 그러다가 140원. 또 마이너스죠. 또 손실이죠. 자, 그러다가 또 올라갑니다. 400원까지 갔다가 또 300원. 또 올라갑니다. 1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800원 깨집니다. 20% 손실. 또 뭐라고 했겠죠, 사람들? 1700원 갔다가 1100원. 뭐 반토막 났다고 얘기하겠죠, 이때. 그러다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2000원 갔다가 또 얼마까지? 반토막 납니다. 1000원으로. 50% 손실. 이때 또 시즌 종료 얘기 나왔죠. 그때.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1000원이었던 녀석이 3000원 갑니다. 그리고 다시 1000원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얼마까지 가냐? 3,500원까지 갑니다. 이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쉽고 지나간 차트에 대해서 누구나 논할 수 있지만 정말 실전에서 내가 홀딩을 하면서 저걸 일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몇 배 뿌렸다가 반토막 났다가 그 이상 났다가 이걸 몇 번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어야 되는 게 바로 그 장투란 거죠. 그래서 장투가 그냥 내 버를 두고 그냥 자산 불어나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맨날 보잖아요. 어차피 평가장꼴. 이거 다 견디는 게 전 장투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되게 유명했던 게 하나 또 있죠. 세타 토큰. 얼마 되지도 않던 게 이거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얼마까지 올랐냐면 그때 22,000원까지. 물론 이제 김프 다 포함이지만 100원도 안 됐던 게 저 정도 올랐다 엄청나게 오른 거겠죠. 자, 이것도 좀 살펴본다면 얘는 이제 등장이 언제 됐냐면 업비트 상장 기준으로 2018년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40원이었던 게 200원 갔다가 5배 불었죠? 네, 5배 정도 불렀다가 5배 불었다가 또 반토막 나요. 200원에서 100원 깨져버려요. 또 200원 근처 갔다가 80원. 그냥 뭐 반토막 또 이상 나버리네. 또 보세요, 여기. 400원 갔다가 이제 코로나 빔이긴 하지만 50원 갔다가 8토막 이상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50원대였던 녀석이 700원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245원. 반토막 이상 나죠. 그러다가 또 얼마 갑니까? 이게 보십시오. 900원 갔다 또 600 얼마. 또 2,700원 갔다가 1,700원. 4,500원 갔다가 2,900원. 18,000원 갔다가 13,000원. 21,000원 갔다가 8,000원. 쭉 또 내려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또 한번 또 사이클이 또 끝났었는데 얘는 이제 21년 두 번째 피크. 21년 두 번째 피크는 4월 피크보다 크지 않았던 녀석이죠. 제 패턴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년 때 4월에 더 크게 오르고 11월에 작게 간 녀석. 4월에 적게 갔다가 11월에 더 크게 갔던 녀석. 그게 뭔가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디센트럴랜드잖아요. 디센트럴랜드 하나 좀 더 볼게요. 자, 디센트럴랜드도 진짜 몇십 원 하던 녀석이었어요. 한 40원, 50원 했던 녀석이 얼마까지 가냐? 예, 7,000원대까지 갔으니까 이게 또 많이 올랐죠. 이제 이 보시면 특징이 아까랑 다르죠.
아까 세타랑 다르죠. 세타는 4월에 크게 가고 11월에 작게 간 데는 4월에 적게 가고 11월에 더 크게 갔던 녀석입니다. 알트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양이 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알트가 빠져나기 힘들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도 이번에 비트가 또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알트는 이때, 어떤 알트는 이때, 어떤 알트는 이때가 피크였던 건데 이걸 어떻게 올 때마다 그걸 다 맞춥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예. 그때 당시 또 있으면 이것도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것도 이것도 큰 수익인데요. 그럼 이거를 생각하고 여기 또 버팁니까? 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디센트럴랜드도 처음에 뭐 80원이었다가 20원까지 가요. 네토막이죠. 그러다가 또 다시 갑자기 올라갑니다. 또 가자합니다. 200원이었다가 또 코로나 빔이긴 했지만 이것도 열토막 납니다. 예, 20원이 깨졌네요. 그러다가 150원 갑니다. 150원 갔다가 67원 반토막 납니다. 그러다가 180원 갔다가 또 다시 여기 내려옵니다. 96원 또 반토막 났다가 올라갔다 반토막 올라갔다 반토막. 이때도 보시면 400원이었다가 200원이었다가 반토막 1400원이었다가 800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이야.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빗썸에 있는 거 체인링크 하도 유명하니까 또 가지고 와보면 체인링크는 200원이었던 녀석이 65,000원까지 갔던 또 전설적인. 그러니까 네알트가 또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하에 또 매수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체인링크도 쉬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 200원이었던 녀석이 8,000원까지 갔죠. 그럼 40배 갔죠. 200원이었던 게 8,000원이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8,000원이었던 녀석이 1,800원 빠집니다. 그러다가 또 5,000원 갔다가 2,000원대 갔다가 그리고 10,000원 갔다가 8,000원 깨졌다가 23,000원 갔다가 8,000원 갔다가 55,000원 갔다가 33,000원 갔다가 64,000원 갔다가 이렇게 갔었던 거죠. 과연 알트코인의 존버의 정신은 무엇인가? 물론 이제 계속 버틴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일단 판단해야 될 게 현재 사이클이 종료됐냐 진행 중이냐 먼저 그걸 파악을 하고 내 알트가 그 과정 중에 있느냐를 좀 파악을 한다면은 좀 현실 감각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이 존버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내 알트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계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라이브 했는데 마이크 상태가 영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올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영상에서 이벤트를 좀 했는데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더 많이 하고 싶긴 한데 좀 상황상 그렇지 못해서 좀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면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당되신 분에게 연락을 드렸고요. 되신 분은 너무 서운해 하시지 말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또 나오면은 그때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